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9월 9일 10시 10분의 묘미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업계 수다쟁이 코너죠.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밥상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정부 예산안이 이제 확정돼서 네. 아니지만 아직까지요 네.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요거를 좀 따져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8월에 또 이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뭐 협의가 되고 있다라면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정 소식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데 금액이 조금 더 쓰일 것인지 이 나라의 가계부를 한번 뜯어봐야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딱 3.0%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386조 원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안에 잡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키워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국방 예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안이 이번에 좀 늘어났고 분명했고요. 또 하나가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된 거, 그것도 재확인이 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결손에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저께 방점을 찍은 것은 청년 일자리에 관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특징적인 키워드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저희가 국방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걸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금액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정확히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3%가 정부 예산인데요. 네. 이번에 4%가 지정됐기 때문에 평균보다 전체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첨단 무기체제 확충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에 11조 원, 11조 7천억이니까 그건 12조 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밖에 뭐 봉급이라든가 위험사항 들어가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그냥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첨단 무기체제를 확충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뢰 사건 뭐 몇 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어떤 케이블 TV를 좀 현대화, 지금 좋은 거로 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좋은 거로 좀 설치하겠고요. 네. 잠수함 어디 갔는지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탐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나 최근 들어서 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동일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언론 보도로 가장 많이 됐었던 게 아마 앞서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던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부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SOC 같은 거라든가 기존의 산업재 지원, 중소기업 지원은 약간 좀 마이너스 됐는데요. 네. 이번에 중요한 건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되겠는데 청년 일자리인데요. 15.8조 원, 그러니까 16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 올해는 없었느냐? 올해 없던 건 아닌데요. 14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평균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8%, 그러니까 시장 평균, 그러니까 전체가 3%니까 그 4배만큼이나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 되겠고요. 청년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틀이 되겠는데요. 창업에 대한 상담부터 해야 되잖아요. 창업에 대한 그 정보도 줘야 되고, 그리고 취업에 대한 각종 지원, 공부도 지원해야 되고, 상담도 지원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가는 다양한 단계별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일정 수준 또 돈을 지원해 줍니다. 매칭해서 좀, 그러니까 월급 나라에서 좀 그 청년들 그러니까 돈을 좀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안타깝게 실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기존 임금에서 몇 퍼센트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올려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확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청년 일자리 얘기 나오니까 각 재벌 그룹들이 디딤돌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발표했고 기억나요. 저도 얘기해 드렸는데 저는 그거 디딤돌 프로젝트가 각 그룹사들이 알아서 재벌들이 자기 돈 내고 하는 줄 알았던데요. 물론 자기 돈도 내겠지만 거기에도 또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벌에서 하는 일에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약간 경력금 같은 거네요. 저희 세금 낸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벌에 돈을 또 줘갖고 이것들이 결국은 지원해주는 거죠. 청년 일자리 확대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뭐 이러한 예산이 좀 잘 쓰여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도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 많거든요. 좀 취직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먹거리 하니까 또 어느 쪽일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솔직히 방송 때에서 자수라고 표현이지 그렇지만 좀 창피한 얘기 드리면 먹거리 산업을 해갖고 역시 K푸드다 그래 딱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잘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먹거리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1조 1,000억이 있었는데 1조 3,000억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번에 먹거리가 뭐가 중요하냐가 딱 이해하셔야 되겠잖아요. 문화에서 드는 거가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요. 네. 이번에 4G 이동통신 쓰잖아요. 5세대 이동통신이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카 이런 거 들어갔고요. 드론하면 드론은 저희가 3월달에 연초에 얘기했었죠. 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유사일에 처음으로 드론 관련된 투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규모는 50억, 나라 예산에요. 네, 50억 밖에 집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하나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열심히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문화 쪽에도 이 문화 콘텐츠 쪽도 저희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의 협력 얘기도 있었고 네. 참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 융성 사업에 6조 6천억이 들어간다. 늘어난 거죠? 이게 보면 작년 대비 7.5%. 그러니까 3%가 기준인데요. 3%의 2배, 3배 되는 거, 4배 되는 건 일자리고요. 그 다음이 이거다. 문화인데요. 이거 보시면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미리 네.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룰 것이 첫 번째 로봇, 그다음에 문화 사업이 딱 들어가고 맞아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공동 투자.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딱 나오는 거야. 7.5%가 증액되는데 이번에 좀 핵심적인 거야. 문화창조 융합벨트, 말도 좀 어려운데 이것이 처음으로 1,319억이라는 돈은 없던 돈이 생긴 겁니다. 없던 돈이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각종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공원에 생긴다고 네. 들었는데요. K-팝 전용 공연장 15,000명 들어가는 거. 그러면 뭐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5,000명이 들어가는 거 새로운 공연장 만들겠고요. 또 예를 들면 각종 콘텐츠라면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획하고 제작하면 뭐합니까? 또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이런 수많은 것, 그리고 재투자까지 하는 문화창조 벨트 사업화하는 것을 통틀어서 하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창조 벤처 단지인데 무슨 단지냐? 특히 콘텐츠 육성하는 단지를 만드니까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 있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게임 산업인데요.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자제분이 혹시 본인들도 게임하면 어른들이나 자제분들이 하면 짜증내고 혼내잖아요. 네.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게임 산업이 200억 원이 올해였는데 이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무려 50%가 내년에 늘어나서 329억 원이나 들어가고요. 이래갖고 내년도의 네. 목표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이 무려 1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되면 15% 이상 늘어나는 거 되겠고요. 관광객도 1,700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대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는 좀 목표대로 잘 이뤄져서 결실도 좀 잘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문화 쪽 했죠, 국방 쪽 했죠, IT 쪽 얘기했죠, 일자리 창출했죠. 이러면 위원님이 탑픽 종목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거 기획재정부의 자료 제가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의외의 것들 아마 의외의 것들을 보시면 대한민국 사람 달에 언제 갈지 저는 아무 잘 모르겠거든요. 달 탐사 예산이 또 내년에 100억 들어있고요. 아, 그래요? 협업 밴드나 뭐 이런 거 장기화 밴드가 처음에 보면 인디 밴드였잖아요. 그렇죠. 홍대에서. 인디 밴드 녹음실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하여튼 음악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런 거 지원 받을 이것도 결국 콘텐츠 쪽 강화를 위한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또 백신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게 지금은 아마 나이 든 분들도 했고요. 이제 자기 자비 비용으로 여성분들 그 네. 자궁암 자궁 경부암. 네. 자궁 경부암인가요? 정확한 네. 말이요. 그 백신 맞는데요. 내년에 처음으로요. 이거 아주 잘한 일인데요. 만 12세,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자 친구들이요. 의무로 무료로 백신 맞춰준다니까 그런 관련된 거 만들거나 수입하는 분들 무조건 도움 되겠죠. 그리고 메르스 방지 대책 관련 예산이 이번에 내년에 33%가 관련되니까 각종 의료 장비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예산 혜택을 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특징적인 것도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기억하시죠? 사람인 HR. 사람의 일자리 내년대 이거 꼭 보시 저도 계속해서 볼 수 열심히 검색했던. 후배들 위해서 볼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국방 예산 관련하면 예전에 삼성테크인 전체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로봇 얘기할 네, 때 하나테크인. 하나테크인 이런 거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하면 또 대표적인 것이 CJ, SM, YG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특히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랑 또 그 안에 있는 자회사인 YG 플러스.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은 예산안과 관련된 매치, 여기다 플러스를 앞서 말씀드렸던 네. 백신이라든가 관련 것들 혹시 있으면 달 탐사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항영 위원님만의 시각으로 또 유망주를 골라주셨는데요. 사람인
HR, 한화테크인,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한 번쯤 기억하시면서 그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